안녕하세요. HSK 강사 윤유정입니다. 오늘 날씨도 엄청 화창하고 좋았죠. 근데 시험 치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함께 상급 총평특강 진행하시면서 그래도 잘 보신 분들도 못 보신 분들도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공부의 방향을 잡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난이도 분석부터 한번 해볼 텐데요. 난이도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저번 시험보다는 확실히 많이 쉬웠던 것 같아요. 듣기 같은 부분은 저번과 달리 듣고서는 바로 답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문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편이었고요. 독해 같은 부분도 1부분과 3부분 몇 개, 한 10% 정도의 문제만 제외를 한다면 보통 지문의 ABC에서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 편이었습니다. 쓰기 같은 부분은 저번 달에 혹시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느끼시겠지만 쓰기의 이 부분의 마지막 문제가 저번 달 시험이랑 거의 흡사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쉬웠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뭔가 획순이 굉장히 짧은 중국어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잘들 푸셨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좀 난이도를 많이 낮춰두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긴장도 되고 해서 시험 치시러 가셔서 평소와 같은 실력을 발휘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도 앞으로 3급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4급, 5급, 6급 어떻게 공부를 해 나아가야 할지 포인트가 무엇인지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서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독해 1부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독해 1부분은 A, B, C, D, E가 있고 밑에 5문제가 있고 흐름이 비슷한 걸 찾아가는 문제였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어리석은 짓이 요거 다 읽으시고 밑에 거 다 읽으시고 다시 돌아와서 답을 찾는 경우,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겠죠. 1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풀어주시는 요령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한번 찾아볼게요. 우선 46번 질문 먼저 읽어볼게요. 两斤香蕉, 뭔지 모르겠지만 2근의 香蕉래요. 그 다음 3斤苹果, 3근의 사과래요. 요거는 바나나 상급 단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2근의 바나나와 3근의 사과. 还有 더 있대요. 1个 西瓜까지. 수박까지 있대요. 여러 개가 나열되는 문장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한번 앞부분을 쭉 훑어볼게요. 好, 나열이 되고 있는데 좋아,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겠죠. 뒤에 거 볼게요. 这双皮鞋, 신발이 나왔어요. 먹는 거에 관련된 표현이 나왔다면 모를까? 이것도 아니겠죠. 没事, 괜찮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살짝 읽어볼게요. 这条路, 무슨 뜻이죠? 이 하나의 길이라는 뜻이죠. 길이랑 과일들이랑도 상관이 없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시고요. 您买的, 당신이 산 这些, 이것들은 20, 무슨 뜻이죠? 우리 사전을 많이 찾다 보면은 20 같은 경우는 전부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해석이 되죠. 그렇다면 나중에 또 같은 것들과 엄청 많이 헷갈리시게 될 거예요. 또도 전부, 모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나중에全이라는 단어를 배워도 전부, 모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 20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합해서 까지 머릿속에 다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부 다 합해서 23.75원이다 라는 표현. 관련이 있는 것 같죠. 마지막 한번 볼게요. 他是第一名, 사람이 나왔어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답은 D. 확인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您买的这些, 이것들, 一共 부사죠. 전부 다 합해서 是 23块 75元이라고 되어 있죠. 23.75元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물건을 사는 표현. 아주 적합한 표현이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47번. 好啊, 좋아. 黑色的, 검은색의 것은 怎么样, 어떠니?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검은색이 될 수 있는 거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앞에 거는 아까 한번 읽어봤더니 좋아, 노력할게 라는 표현이었고 这双皮鞋,皮鞋는 가죽 신발이었죠. 가죽 신발에는 색깔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뒤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看起来不错, 무슨 뜻이죠? 보기에, 이런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기에 괜찮다, 좋다 라는 표현. 你要不要试一下, 시험 삼아 한번 신어보지 않겠니? 라는 표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거는 条路였고
루랑은 헤이스 상관이 없겠죠. 그녀는 1등. 요것도 흐름이 맞지 않는 것 같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네요. 요런 거 잘 보시고 앞에서 A, B, C, D를 만약 먼저 해석하신 분이라면 이런 거는 포인트로 밑줄을 쳐주신다면 밑에서 그대로 얼른 빠른 거를 찾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흐름이 비슷한 거를 찾아서 얼른 답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해볼게요. 48번. 这个工作很重要. 아주 중요하대요. 你来做吧. 여기서의 라인은 주체 강조의 역할을 하고 있죠. 주체 강조 무슨 뜻이에요? 이 주어를 갖다가 강조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당신이 하세요 라는 뜻. 别人 다른 사람은 我不放心 안심이 안 됩니다 라는 표현이겠죠.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그녀는 1등입니다. 흐름이 비슷하지 않은 것 같고요. 没事 괜찮아. 这条路 길에 대한 표현 흐름이 비슷한 것 같지가 않죠.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답 확인하시고 好 좋아. 我会努力的 무슨 뜻이죠? 뭐뭐 할 것이다. 추측의 표현. 나는 노력할 것입니다. 열심히 할게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흐름이 비슷한 것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49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你慢点, 너 좀 천천히 가. 街上, 이거 무슨 뜻이죠? 상급이죠. 길 위에 没有灯, 등이 없대요. 太黑了, 이런 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너무 뭐뭐하다 세트. 너무 어둡대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주었으니까 아까 전에 길 있던 거랑 묶어주시면 되겠죠. 没事 우선 답으로 보시고 확인해 볼게요. 괜찮아. 这条路 이 길은 我 几乎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사죠. 거의 부사죠. 天天 매일 走 걸어간대요. 别担心 걱정하지 마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문제. 你学生的中文水平 중국어 실력. 당신의 학생의 중국어 실력 怎么样 어떻습니까? 라는 표현. 参加这次比赛了吗? 参加比赛 이런 거는 세트로 엄청 많이 나오죠. 시합에 참여하다 라는 뜻. 이런 거는 미리 외워두시면 나중에 독해하실 때 굉장히 빠른 독해가 가능해지실 거예요. 미리 외워두시고요. 2번 시합에 참여했었니? 라는 표현. 하나 남은 거 답 확인하시고 해석해 드릴게요. 他是 그녀는 무엇이래요? 第一名 1등을 했대요. 他高兴极了 형용사 뒤에 极了 나오면 무슨 표현? 정도의 표현이죠. 매우 뭐뭐하다 라는 표현. 기뻐, 완전 기뻐했다 라는 표현이겠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세트 같은 것들은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양사도 이번에 많이 나오고 따페이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단어들이 두 가지가 같이 묶여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예전에는 水平 수준이라는 단어와 提高 향상되다 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붙어 나왔기 때문에 강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요번에 나온 거는 比赛 시합에 대한 따페이 한번 볼게요. 参加比赛 무슨 뜻이죠? 시합에 참여하다. 举行比赛 무슨 뜻이에요? 시합을 거행하다, 열다 라는 뜻이겠죠. 이런 것들은 세트로 미리 외워두시면 나중에 빨리 독해가 가능해지시기 때문에 미리 항상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양사 나온 것들 한번 볼게요. 슈앙 일성이죠. 슈앙 같은 경우에는 쌍을 이루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이 슈앙鞋 한 쌍의 신발, 이 슈앙袜子 한 쌍의 양말, 이 슈앙 眼睛 한 쌍의 눈이겠죠. 이 슈앙 筷子 콰이즈도 상급 단어, 젓가락이겠죠. 쌍을 이루는 것들 슈앙으로 양사를 잡고요. 그 다음 티아오는 종류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얇고 긴 것들을 갖다가 세는 양사죠. 이 티아오루 길, 이 티아오지의 거리나 길이나 얇고 길기 때문에 그 다음 이 티아오유 작은 동물이나 이런 물고기를 세기도 하죠. 이 티아오고도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 다음 이 티아오쿠즈 바지 그리고 치마도 티아오를 많이 붙이죠. 쥔즈, 치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미리 외워두신다면 나중에 금방금방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다음 요거는 보통 중국에서 뭐 야채를 사거나 과일을 사거나 고기를 산다고 할 때 무게로 500g을 한 근이라고 쳐서
무게로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 무게 단위도 꼭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거, 후이 什么什么的 조동사의 후이와 맨 끝에, 문장 끝에 떠와 함께 묶여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 상급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일은 비가 내릴 것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明天会下雨的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거 많이 작문해 보시면서 꼭 익혀주시고 타이 셔머셔머러는 요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타이 한 글자만으로도 너무 뭐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타이는 일반적으로 문장 끝에 러를 항상 달고 다니니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젠 독해 1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독해 2부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독해 2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어들이 주어지고 알맞은 단어를 알파벳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 형식이었죠. 이 알파벳마다 단어들마다 다들 품사를 가지고 있죠. 공부하실 때 주의하시면서 푸셨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빨리 푸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품사 같은 경우 뭐 동사나 형용사, 뭐 명사 이런 것들을 갖다가 품사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은 다 자기들마다 위치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은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저랑 한번 훑어보실 텐데요. A의 신鮮이건 무슨 뜻이죠? 신선하다라는 뜻이죠. 很新鲜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매우 신선하다라는 표현. 그러나 뒤에 목적어 들어갈 수 있나요? 신鮮미라는 표현, 이런 표현은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형용사의 품사를 가지고 있는 단어겠죠. 그 다음, 除了 요거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디서든 듣기든 독해든 아니면 쓰기에서든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들 기억을 해주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除了什么什么 예 혹은 하이와 세트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또도 나누는 경우가 있고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除了 자체로만 봤었을 때는 除了 혼자만 나오진 않죠. 뒤에 뭔가 잔뜩 이야기를 넣어서 구로 넣어서 묶어주는 형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건 전치사. 전치사를 중국에서 뭐라 그러죠? 개사라고도 하죠. 개사, 구를 형식을 이루어줘서 문장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짱 요거 넓고 판판한 것을 세는 양사죠. 양사의 자리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앞에 뭐가 들어가죠? 这 혹은 나 혹은 그 다음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이장, 뭐 짜오피엔 사진이라든지 넓고 판판한 것을 세는 양사로 많이 씁니다. 뒤에는 항상 명사가 나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원화, 문화라는 뜻이죠. 요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명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실은 무슨 뜻이죠? 하이실은 무슨 뜻일까요? 부사의 뜻이죠. 부사는 보통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죠? 뒤에 항상 동사 같은 것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还是뭐뭐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것도 还是走过去吧걸어가자라는 말투 등 뒤에 동사가 나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아 이게 부사구나 라고 인지를 금방 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요 품사들을 기억해 두시고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51번 괄호 주의를 보시고 니라는 주어 나왔고요. 취 동사 나왔죠.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부, 조, 개 순서라는 거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여기에 보시면은 부사도 나와 있고 개사도 있네요. 전치사도 있죠. 그렇지만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를 이뤄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부사가 들어가서 답 확인해 주시고 这个会议 이번 회의 非常重要 아주 중요하대요. 你还是去听听吧还是吧 이런 거 세트로 기억해 두신다면 앞으로 많이 보이실 거예요.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표현이겠죠. 너는 가서 좀 들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표현이었고요. 52번 괄호 주의를 보시면 실이라는 게 있죠. 실은 보통 긴 목적어를 들고 다니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짱 이야기하는 것이래요. 요로요로요로한 것을 이 안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동사 나오고 뒤에 목적어니까 목적어는 보통 명사로 이루어져 있죠.
명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中国차 이것도 다 명사죠. 뒤에 것도 명사, 성분이 들어가야만 전체적으로 명사가 될 수가 있겠죠. 명사 하나 있네요. 文化 들어가면 되겠죠. 해석해 드릴게요. 这个节目 이 프로그램은 主要是 주된 것으로 이야기를 한대요. 中国茶文化的 무슨 뜻이에요? 중국 차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해석을 끝내주면 되는 문제였죠. 다음 53번. 지혜, 콤마 나왔고요. 이제 문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쭉 나오고 猫和狗라는 명사가 나왔네요. 거기다가 또 쉼표까지 나왔어요. 문장이 여기서 아예 다 끝나버리죠. 이런 경우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명사가 나왔으니까 동사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만 얘기했을 때는 뭔가 많이 부족하죠. 뒤에 보니까 你还喜欢什么动物 무슨 뜻이죠? 당신은 너는 喜欢 또 좋아한다 什么动物 무슨 동물을 또 좋아하니? 라는 뜻이죠. 말의 흐름상 한국말로 해도 언니 猫和狗 고양이와 개 한 다음에 너는 더 무슨 동물을 좋아합니까? 라고 했을 경우 이것을 제외하고 또 무슨 동물을 좋아하니? 세트가 눈에 보이시나요? 보통은 除了 사용을 해서 전체사로 묶어주고 세트로 뭐뭐를 제외하고 더 좋아한다 또 좋아한다 무엇 해서 이런 세트를 미리 외워두셨다면 요거는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해석을 짧게 해드린다면 언니 당신은 猫和狗 고양이와 개를 제외하고 또 좋아합니다. 어떤 동물을 더 좋아하십니까? 또 좋아하십니까?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4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这几张 수에 대한 표현 나오고요. 괄호 뒤에를 보니까 照片이라는 명사가 나왔죠. 수와 명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양사 하나밖에 없겠죠. 양사 넓고 판판한 것을 세는 양사 짱 들어가서 이 몇 장의 사진 랑 사역동사 나왔네요. 랑 다음에는 명사 나오죠. 그 다음 想起 동사 나와서 해석은 어떻게 해요? N으로 하여금 V하게 하다. 나로 하여금 想起了 떠오르게 만들었대요. 이전에 很多快乐的事儿 이전에 아주 즐거웠던 일들을 떠올리게 만들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 55번 前面那家店的水果 앞쪽에 있는 그 하나의 상점이겠죠. 그 상점에 水果 과일이 어떻대요? 很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很은 품사가 뭐예요?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부사죠. 정도부사 뒤에는 보통 뭐가 들어가요? 很漂亮, 很好看, 很好吃, 맛있다 이런 것들 형용사가 보통 들어가죠. 형용사 남은 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水果가 과일이 아주 신선하다. 我们去那儿买吧. 우리 그곳에 가서 사자라고 동사를 나열을 해주고 마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품사만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다면 문제를 엄청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기초 단어를 외우실 때 조금만 주의를 해주셔서 문장 전체를 외우시면서 그 단어의 분위기를 익혀가신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중엔 정말 거저먹기라는 소리가 쉽게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꼭 공부를 같이 해주시고요. 다음 제 3부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3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 문장이 나오고 질문이 하나 나오고 A, B, C 중에 선택해주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 문제 나온 것들 중에서 이렇게 큰 따옴표가 돼서 중국인이 많이 쓰는 단어가 나온 문제가 한 문장이 있었어요. 요거 한번 보실 텐데 做一件事情 이제는 事情 일을 세는 양사죠. 그래서 하다 하나의 일을 할 때 最难的是 가장 어려운 것은 이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最难的是 가장 어려운 거 그냥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가장 어렵다면은 이런 거는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쭉 보면서 가장 어렵다는 표현이 있는 단어가 있는지 먼저 찾아주셔야겠죠. 어렵다라는 단어, 여기 있네요. 난, 어렵다. 앞에 거를 보니까 你会觉得非常难 무슨 뜻이죠? 당신은 뭐뭐라고 느낄 것입니다. 非常难 아주 어렵다고 느낄 것이래요.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고요. 무엇을 그런지 앞에를 더 읽어볼게요.
在开始的时候在什么什么的时候 무슨 뜻이죠? 세트로 많이 나오죠. 뭐뭐 할 때라는 뜻. 在开始做的时候 시작할 때 일을 시작을 할 때 你会觉得非常难 당신은 굉장히 어렵게 느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말이니까 비슷한 걸 찾아줄게요. 찾아보시면 开始的时候 똑같은 문장 같네요. 우선 뒤에 거부터 또 확인해 볼게요. 快完成的时候 여기서의 快는 곧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곧 끝날 때라는 뜻이고요. 遇到问题的时候遇到问题 이런 것도 세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외워두신다면 금방 해석이 되겠죠.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라는 뜻. 답은 A. 开始的时候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은 읽어드릴게요. 中国有句话叫 이런 거는요. 형광펜 나중에 준비하셔서 직접 써보시고 형광펜 쭉 쳐두시고 눈으로만 익혀두세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항상 나오면 비슷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익혀주신다면 이런 거는 나중에 봤었을 때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중국에는 이때요. 이런 한마디의 말이 불리는데 万事开头难 요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 뒤에 意思是 의미는요 하면서 해석을 해주고 있죠. 很多事情 많은 일들이 在开始的时候开始做的时候 시작할 때 你会觉得非常难 당신은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실 거예요. 但是 그러나 如果 만약에 能把开头 받자문이 나왔네요. 받자문은 을로 항상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开头 시작을 做好 잘 한다면 后面的事情 뒤쪽의 일들은 就简单多了 바로 많이 간단해질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이런 극단적인 단어가 나온다면 이 부분 힌트라고 알려주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과 비슷한 표현을 찾아서 주의만 읽어주시면 답을 쉽게 고르실 수 있겠죠. 다음 문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제가 요번에 뽑은 이유가요. 전부 다 힌트를 줄 수 있는 것들만 한번 뽑아봤어요. 다음부터 이런 괄호를 보시면은 아 힌트구나. 지문에 그대로 있겠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괄호 언제 사용해요? 작품 이름 같은 거 소개할 때 많이 사용하죠. 뭐 유명한 책의 이름이라든지 그림의 이름이라든지 그런 거를 글로 쓸 때는 항상 요 부호를 중국에서는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무슨 책일 거예요. 그 다음 요것이 介绍了 소개를 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찾아볼게요. 여기에도 작품 있고 여기에도 이름이 있네요. 요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你知道 너는 알고 있니? 百家姓 이 책 这本书吗? 이 한 권의 책을 알고 있니? 라는 질문. 그 다음 요거에 대한 문장 또 한번 읽어볼게요. 他主要介绍了 그는 주된 것으로 소개를 했대요. 中国人的姓 중국인의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대요. 虽然叫 비록 불린대요. 百家姓 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但 그러나 其实 사실은 中国人的姓 중국인의 성은 远比书中介绍的多 이거 무슨 뜻일까요? 비교하기에는 아주 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중국인의 성은 이 수 중에서 책 중에서 소개하는 것보다 한참이나 더 많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결국엔 뭐예요? 앞에 보시면 中国人的姓 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中国的环境 중국의 환경이니까 이건 아닐 거고요. 中国人的姓 요건 맞는 것 같네요. 중국인의 성, 이름 성자죠. 그 다음 南方的季节变化 南방의 계절 변화 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독해 제3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먼저 질문을 먼저 읽어주시고 그 질문에서 힌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하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질문 먼저 읽어주신 다음에 이런 책 부호가 나온다면 얼른 책 부호 주변 문장만 보시면서 답을 빠른 속도로 찾아가는 연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쓰기 일부분이 시작이 되는데 쓰기 일부분 요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좀 특수한 어법들이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공부를 하던 바자문이라든지 빼이자문이라든지 뭐 사역동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빠진 편이었어요. 그래서 기본 문장 구조만 잘 알고 있다면 충분히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랑 함께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형용사 수러문이 뭘까요? 주어가 나오고 수러가 나오는데 이 수러 안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문장을 형용사 수러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주어를 꾸며주는 거를 우리가 보통 관형어라고 하는데요. 제일 흔한 관형어는 이런 양사 넣어주는 것들. 这条裤子 무슨 뜻이죠? 이 하나의 바지의 떠를 사용해서 진짜 주어와 묶어주는 거죠. 이 한 벌의 바지의 색깔.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색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 부사 나오고 너무 요거 아까도 한번 짚은 적이 있죠. 너무 뭐뭐하다. 형용사 들어와서 好看 보기가 좋다. 너무 보기가 좋다라는 이런 문장을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잘 기억을 해두신다면 이것도 금방 찾아갈 수가 있겠죠. 우리 아까 전에 보시면 주어 뒤에 주어 앞에 떠라는 걸 써서 앞에 관형어를 묶어서 주어를 꾸며주는 형태를 가졌죠.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떠라는 거 보이시나요? 떠 뒤에 주어랑 묶으려면 명사를 묶어주셔야겠죠. 한번 볼게요. 요거는 나지야 양사고요. 명사 찾아보면 비엔이 하오츠 맛있다. 요건 아닌 것 같고蛋糕 요거 명사겠네요. 蛋糕 케이크란 뜻이죠. 요것을 먼저 묶어주신다면 세 덩어리로 문제를 풀 수 있고 요거 한번 보시면 지아는 보통 영리적인 곳,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갖다가 세는 양사죠. 요거 돈을 버는 곳, 차오시, 마트와 묶어주신다면 문장은 해결이 되겠죠. 답 확인해 보시고 아이고 나지아 그 하나의 차오시의 진짜 주어는 뭐예요? 蛋糕겠죠. 그 하나의 마트의 蛋糕 케이크 요便宜 요 好吃 이런 구문 잘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다 싸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다 마침표까지 찍어주시면 맞는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 문제. 이번에는 동사 수러문을 할 텐데요. 아까 전에 형용사 수러문 했었죠. 서술어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동사가 들어가는 거죠. 동사가 들어가면 목적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번 예제를 한번 볼게요. 아까처럼 관형어 넣어서 양사. 这个孩子 이 아이는 동사 sure 우선 넣고요. 부정부사 뿌와 조동사 후이를 넣어볼게요. 보호의 sure 하면 무슨 뜻이죠? 말을 할 줄 모른다. 무엇을? 영어를. 이 아이는 영어를 말할 줄 모른다 라고 해석해 주면 되는 문장이었고요. 요거 한번 진행해 볼게요. 中国도 명사죠. 타 대명사네요. 대명사 그 다음 위엔이 동사 나오고요. 리카이 떠나다 라는 또 동사 나오고요. 很不 부정부사도 나오고 정도부사도 나오고 전부 다 부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동사를 보시고서는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국이 떠날까요? 아니면 그가 떠날까요? 당연히 그가 떠나는 게 되겠죠. 주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대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죠. 주어 나오고 부사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순으로 확인해 보시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他很不愿意离开中国 이거 전부 다 동사였고 목적어고 그는 중국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한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의 품사도 기억을 해주시고 기본 문장 구성만 기억을 해주신다면 이 문제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또 똑같은 동사 수러문인데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거 양사 나왔고요. 뒤에 명사 붙어줘야겠죠. 명사 어디 있어요? 工作도 있고 年轻人 젊은이도 있고 很努力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부사 나오고努力는 동사죠. 열심히 하다 라는 동사 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거를 셀 수 있는 거를 양사로 두고서는 명사는 보통 뭐를 두죠? 사람. 이거는 많이 보셨죠? 뒤에 사람을 많이 두니까 사람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네요. 요것과 묶어주시고
那个年轻人은 우선 묶였어요. 그 다음에 한번 동사를 한번 볼게요. 很努力 열심히 하다. 그 젊은이가 열심히 할까요? 일이 열심히 할까요? 당연히 그 젊은이가 열심히 하는 거겠죠. 해서 주어 넣어주시고 동사 넣어주시고 목적어 꽁주어 넣어주시면 해석해 볼게요. 那个年轻人 그 한 명의 젊은 사람은 很努力 열심히 일을 한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더 강조구문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죠. 이제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떠 뒤에는 명사가 붙는다 해서 관형어를 머릿속에 넣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쉽기 때문에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지만 실더도 3급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인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를 한번 볼 텐데요. 실더는요 보통 강조구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이에 있는 것을 강조하는 건 맞아요. 맞기는 한데 조건이 있어요. 보통 시간이나 장소, 방식, 목적, 주체 등을 강조, 요 5가지들을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편이에요. 요거에 맞는 내용이 안에 꼭 들어가 있어야만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뭔가 구를 이뤄줘야 돼요. 동사도 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구를 이뤄서 뭔가 이 안에 내용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요 5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야만 이 가운데에서 강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인이 그가 왔니?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에서도 그 왔어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는 중국인이랑 똑같아요. 타来了 하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중국인이 그는 언제 왔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중국인들은 절대 타昨天来了 라고는 대답을 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是더 구문을 사용해서 他是昨天来的 동사까지 들어가죠. 그 다음 昨天은 시간에 대한 표현이죠. 어제 왔어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是더 구문을 항상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거를 잘 익혀두셔야 돼요. 앞으로 是이나 떠가 나온다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떠 뒤에 무조건 명사를 갖다 붙이기 전에 실이랑 떠 이외의 것이 만약에 나열이 됐었을 때 구를 이루고 요 5가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만 해주신다면 절대 틀릴 일이 없겠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선 품사부터 송, 주다, 선물로 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这个灯, 이 등은 실까지 붙어 있으니까 주어로 둘게요. 이 등은 이다 라는 뜻. 그 다음 别人, 다른 사람. 我, 명사 나오고 떠가 나왔네요. 떠가 나왔으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만약 실 더 구문이라면 나머지 것들을 나열했을 때 문장 구가 이루어지고 이 5가지에 대한 표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 등은 이다 한 다음에 别人送给我的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말 되죠? 말도 되고요. 동사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안에 들어가나요? 누가 준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이에요. 그래서 주체를 강조해주는 역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더 구문이 맞다면 떠로 끝내주셔야겠죠. 이 등은 입니다. 别人送给我的 다른 사람이 선물로 나에게 준 것이다 해서 실더 구문으로 맞춰 써주셔야만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 문제, 정도보는 저번 달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떠를 사용해줘서 앞뒤로 서술어에 대한 표현, 뒤에는 정도보어로서 서술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말을 하는데 말하는 정도가 어떻다? 아주 잘한다. 부사 들어가고 형용사 들어가고 아주 잘한다 라는 정도의 표현을 넣어주면 되는 문제였죠. 여기서 한번 볼게요. 쭉 보시다가 요 떠라는 것이 들어가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서술어 들어갔죠. 짱, 잘한다, 잘하는 정도가 어떻다? 뒤에도 뭔가 동사나 형용사의 정도 표현이 들어가야겠죠. 잘하는데 잘하는 정도가 어떨까요? 可爱, 귀엽다, 형용사. 她女儿, 그녀의 딸이라는 명사가 나왔고요. 特别, 무슨 뜻이죠? 특히, 부사의 표현이죠. 위에 것과 생각해 보시면서 넣어볼게요. 长的, 주어 우선 먼저 넣을게요. 她女儿, 그녀의 딸은 서술어 长, 정도보의 표현 떠 해서 어떻다?
特别 붙여놓고 可爱로 끝내면 되는 문장이겠죠. 그에 따른 잘하는데 잘하는 정도가 굉장히 귀엽게 자랐다, 사랑스럽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선 쓰기는 일부분 여기까지 끝인데요. 쓰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수는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으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온다면 목적어까지 나온다는 거, 그 다음 주어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면 뒤에 목적어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 주어랑 서술어 사이에는 무엇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해주신다면 기본적인 문장만 나오는 이런 시험에서는 되게 강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연습을 탄탄히 열심히 해주신다면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던 편이었어요. 이제는 제 2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알맞은 단어를 넣어주면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죠. 이제 76번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76번, 你别着急, 너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는 표현이죠. 我们, 우리 一起想, 생각을 좀 해보세요. 무엇을? 한 다음에 解决, 해결을 하세요. 这个问题, 이 문제를. 연동문이 되고 있죠. 우리 무엇을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想, 파까지 나왔으니까 办法, 방법이라는 단어가 맞겠죠. 想办法, 방법을 생각해서 解决这个问题,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고요. 77번, 今晚的月亮이라는 주어가 나왔어요. 오늘 저녁의 달이라는 표현이겠죠. 무엇이 나오고 让什么他想家了. 이런 형태 가져주는 거 랑자라고 불리고 뒤에 명사 가져주고 그 다음 동사나 형용사 가져주는 거 무엇일까요? 사역동사밖에 없겠죠. N으로 하여금 V하게 하다 라고 해석해주는 이 문장. 오늘 저녁에 달은요. 그로 하여금 想家了 집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사역동사 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78번 我住在城市里 내가 산대 어디에? 도시에서 살고 있대요. 이 량 무슨 뜻이에요? 보통 바퀴 달린 교통수단을 세는 양사로 많이 쓰이죠. 앞에 숫자까지 나오겠다. 양사 맞고요. 이 량 무슨 처가 나왔어요. 요게 전부 다 N이 되겠네요. 이 량 바퀴 달리고 교통수단 一辆马车都见不到. 볼 수가 없다. 모두 볼 수가 없다 라는 뜻. 마차 떠오르시는 거 없나요? 옛날에 타고 다니던 거 보였죠? 마차. 마차 또见不到. 내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한 대의 마차조차도 나는 볼 수가 없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79번. 那条新闻, 그 하나의 뉴스라는 뜻이죠. 이게 신문, 발음이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신문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죠. 뉴스라는 뜻입니다. 那条 뉴스, 我昨天就在报纸上, 在报纸上 어디에서? 신문에서 看见了. 신문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결과 보어도 나오고 요거는 동사로 이루어져 있겠네요. 看, 굉장히 쉬운 단어. 보다라는 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뉴스는 내가 어제 바로 그 신문 안에서 看见了 본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 밑에 거 빠바 아버지가 虽然 비록 뭐뭐하지만 세트는 但 이런 것들 체크해 두시면 해석이 훨씬 더 빨리 되겠죠. 비록 嘴上没说什么 입으로는 没说什么 어떤 것도 말하지 않으셨지만 但 그러나 什么什么里早就 일찍이 동의하셨다. 어디 안으로는 바로 일찍이 동의를 하셨을까요? 실리 말은 안 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다 생각했다는 뜻이겠죠. 신 마음 진짜. 이렇게 이 5문제가 요번에는요 굉장히 획순도 적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들로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사역동사가 나온 것 빼고는 거의 다 많은 분들이 다 답을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번 시험보다는 확실히 많이 이 부분은 쉬워진 편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쓰기 이 부분 끝이 났고요.
오늘 아침에 날씨도 정말 화창하고 해서 많이들 다른 길로 셀까 고민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장까지 와주셔서 시험도 열심히 치르신 거는 나중에 분명히 성공하시리라는 증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 시험은 저번 달 시험보다는 좀 쉽기는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 보시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많이 떠셨을 것 같아요. 잘 보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4급, 5급, 6급을 준비하시면서 못 보신 분들은 다음 달에 또 좋은 성적을 받길 위함을 생각을 하시면서 저와 함께 상급 총평특강 진행하셨던 부분, 중요한 부분들 잘 캐치하셔서 머릿속에 꼭꼭 넣어주셔서 다음 달엔 더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